안녕하십니까. 생활용품론 이번 주가 7주차 강의네요. 7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강의가 몇 강인지 여기다 써놓지 않았네요. 이번 주 제 7강. 7강은 벌써 이게 시작된 거는, 논란이 시작된 건 굉장히 오래됐는데 2011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벌써 뭐 10여 년 이상을 끌어오는 건데도 아직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뭐냐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그런 내용이고요.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를 갖다가 주제로 정한 이유는, 이 가습기 살균제도 사실은 이 화장품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생활용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밀접하다는 의미는 이게 의약 외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소독용 물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 들어가는데, 이 가습기 살균제는 의약 외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장품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성분들, 살균제 성분들, 이런 것들은 화장품에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닌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오늘 같이 조금 다뤄볼 계획입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러한 이제 뉴스라든가 또 방송에서의 언급,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었을 텐데요. 아주 최근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 뉴스. 가습기 살균제로 건강 피해를 본 사람이 전국에서 95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2만여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고려대, 서울대 등 연구진이 어제 한국환경보건학회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95만 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가 2만 366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지난 7월 사참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던 피해자 67만 명, 사망자 14,000여 명보다 더 정밀한 분석을 거쳐 얻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망자는 천식이나 비염, 간질성 폐질환 등 일부 질환으로만 파악할 만큼 다른 질병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자가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사망자, 공식적인 사망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요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했다라고 그렇게 추산이 되는, 또 간접적으로라도 그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대략 한 2만여 명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산을 한다는 뉴스예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9월에 바로 지난달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습기 살균제, 우리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 뭐냐? 가습기 살균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점점 올라가면서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쵸? 1997년, 즉 1990년대 이제 후반, 이때 IMF를 겪으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졌었는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2000년대에 들으면서 다시 선진국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요. OECD 기준에. 그러면서 그 이후에 가정이라든가 사무실, 공공장소 이런 데 가릴 것 없이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겨울에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가습기가 굉장히 널리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습기를 사용하는 과정에는 귀찮은 일이 꼭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균 증식이라는 거야. 왜? 물을 갖다가 부어놓으면은 계속 그 물 가지고 이제 쓰니까. 그래서 거기서 세균이 증식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실내에서 보통 사용하니까 온도가 따뜻하잖아요. 또 그 세균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이제 미생물들이죠. 곰팡이도 있을 테고, 박테리아도 있을 테고, 이런 건 세균 증식도 있고, 또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물을 안 갈아주고 그러면 거기에 미끈미끈하게, 물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러한 것 등으로 인해서 위생관리를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물을 채운 가습기에다가 그 가습기에 들어간 이제 물을 갖다 채우게 되잖아요. 가습기에 물을 채운 그 탱크에다가 세균 번식을 갖다 방지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이때 이제 출시를 하게 됩니다. 요 무렵에. 그러면서 이때 가습기 살균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사용한 그런 이제 소비자들, 이러한 그 소비자들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이때 제일 처음 출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옥시에서 나온 옥시레킷 백힌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예요. 이게 이제 2001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회사명을 갖다가 이제 바꿨는데, 여기서 나온 저 끝에 있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가습기 살균제가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후에 이게 폭발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다 보니까는 각종 할인점들 이런 데서 이제 PB 제품이 뭐예요? 자기네 그 할인점의 상표를 갖다 단 그러한 제품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격으로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이렇게 판매가 됐는데, 사실은 이거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년 이후에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사실 개발된 거는 1994년 11월 6일에 매일경제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 국내 회사에서 그것도 처음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세계 최초로 뭐 이런 식으로 뻥튀기도 좀 더 했어요. 물론 신문 기사에는 뭐 세계 최초 이렇게까지는 표현 안 했지만은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독성 실험 결과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발한 회사의 광고를 갖다가 여기다가 또 같이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바로 요렇게 신문에 저기 나와 있죠. 1994년 11월 16일자 6일이 아니라 16일자인데 16일자 신문에 이렇게 가습기용 살균제 선배 유공이면 지금 이제 뭐냐면요, SK예요. SK 에너지. 저게 석유 공사를 줄여서 유공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게 이제 SK에서 인수를 하면서 지금 SK 에너지, SK 석유 이렇게 된 거죠. 앵크린 나오는. 유공이라고 하는, 지금의 이제 그 당시에 유공이고 지금의 SK죠. SK 화학에서 18억을 들여서 개발을 했고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는 저러한 이제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신문지상에 탁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선 이제 뭐 여러 가지 96년제 12월에 SK케미칼에서 바로 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주성분이 뭐냐면은 PHMG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요걸 갖다 제조 신고를 했어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발이 되면 이제 실제 이제 양산 대량으로 생산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제조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리고서 바로 이것이 이제 항균 카펫 첨가제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는 그럴 때 이제 호흡기에 바로 노출되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서를 처음에 개발됐을 때 냈어요. 그리고 97년 3월에 환경부가 그래서 제조 신고서를 갖다가 이제 이제 받아서 그래서 심사 결과를 갖다 이제 고시를 하게 됩니다. PHMG 심사 결과 고시.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유독물에 해당 안 됨 이렇게 고시를 했네요. 참, 이게 문제였었죠, 그죠? 너무 무지했었지 사실 그 당시는. 그리고 2000년에 이제 들어가서는 바로 옥시라고 하는데 저렇게 SK케미칼에서 이제 개발한 저 원료를 가지고 옥시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 이제 가습기 원료로 PHMG로 이제 원료를 갖다 이제 교체를 하게 됩니다. 2000년에 들어서서.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여기저기서 이제 막 팔리기 시작해요. 2000년대에 들어와서. 거의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줄 알았죠. 왜? 물때도 없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곰팡이도 안 슬고, 또, 세균 번식 이런 것도 눈으로 봐도 없는 것 같고, 깨끗하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예. 그랬는데 2011년 4월에 신문지상에, 방송에, 매스컴에 어떤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뉴스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때가 이제, 그 서울대학교도 있었고요. 또 상병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 부전을 갖다가 주 증상으로 하는 그런 중증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원인은 알 수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폐렴까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새롭게 출현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인을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환자가 적다가 그 다음에 폐렴을 앓는 사람, 그 다음에 특히 임산부들의 환자들이 입원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산모 중에 4명이 사망을 했어요. 산모 중.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질병관리본부, 그 당시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역학조사를 쭉 해가지고 언제 밝혀졌냐면 2011년 8월에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을 일으켰던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즉 세정제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중간조사 결과를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추정이 됐을 뿐이에요. 그리고 또 더 이제 범위를 좁혔으니까 더 이제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에 드디어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 그리고 동물의 흡입 실험 결과,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입증에 관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발표를 해요. 그러면서 그때 한참 팔리고 있었던 옥시레킷 뱅키조, 그 다음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등에서 출시하고 판매하고 있었던 6가지 제품에 대해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할 것을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바로 이렇게 이제 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개요가 드디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94년 9월에 유공, SK케미칼이죠. 거기에서 가습기 메이트 개발 시에 유해성을 사실은 얘네들은 알고 있었어요. 무해하다고 표현을 사실 개발한 회사는, 그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은 직접 흡입하면은 유해할 우려가 있다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가습기 메이트에 이제 포함된 물질이었었는데, 사실 여기에 CMIT, MIT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거는 CMIT, MIT는 아니었었어요. PHMG 이런 거였었어요. 또 PGH 이런 거였었는데, 그리고 9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해성 실험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유해성이 의심된다라고 지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94년 11월에 가습기 메이트를 갖다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한참 팔렸죠. SK케미칼, 애경산업, 유해성에서도 유해성을 갖다 인지를 하게 돼요. 자기들은. 그런데도 막 파는 거야. 그러다가 무려 거의 한 10년이 지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4월에 원인 불명의 폐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임산부, 그 다음에 이 유아들, 영아, 유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사망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했더니 바로 이때 출시가 됐었던 한 6개 종류, PHMG, PHG를 주성분하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려 이게 17년간 980만 통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까지 집계를 한 바에 따르면은 2020년 9월 16일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피해자가 한 6,867명. 이거는 신고한 거예요. 직접 신고해서 그 피해에 대한 것이 이제 입증이 된 그런 이제 환자들인데요. 그 중에서 1,561명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런 이제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도 이제 2011년에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났었던 내용을 갖다 보면 2012년 2월에는 동물실험 결과 발표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한 그걸 보니까는 PHMG라고 하는 PHMG가 뭐냐면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 인삼염. 예. 여기까지예요. 예. 그리고 또 PGH를 주성분한 염화아톡시에틸 구아니딘. 이런 것들에 대한 독성이 확인이 됐다. 그리고 밝혀졌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제 위험 물질을 갖다 사용했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과징금을 갖다 부과를 하게 됩니다. 해당 회사에다가. 그리고 2013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규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워낙 이제는 뭐 이제 우후죽순을 여기에서 뭐 폐를 갖다가 앓는 뭐 죽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 천식을 앓는 사람, 폐렴을 앓는 사람, 뭐 폐 뭐 섬유화 뭐 이런 환자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13년 이게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가 출시가 됐었던 2000년도에서 무려 13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피해 규제 결의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서 2013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또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정부의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3차 피해 조사를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1,528명이 추정이 된다. 예, 사망자 포함해서. 그리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감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피해를 갖다 입증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입증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가 이제 없어가지고 신고도 못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2016년에 언론들이 다시 이제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언론에서 또 이제 일어나니까는 4차 피해 조사를 갖다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처음에는 PHMG 또 PGH만을 갖다 조사를 했는데 이때는 다시 CMIT,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론, 또 그 다음에 MIT, 메틸 아이소티아졸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요 성분이 들어간 그러한 이제 제품들 이런 것까지도 전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일게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란이 일게 되고 그리고 그 가습기 살균제 주요 일지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994년 11월에 매일경제신문에서 유공에서 가습기 살균제 최초 개발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출시가 된 것이 2000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서 11년까지 옥시삭삭을 비롯해서 세퓨, 또 수입 제품, 롯데 와이즐레 이런 데서 대형마트에 이제 PB 상품으로 한 20여 종이 연간 60만 개가씩 팔린 거예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팔린 거죠. 그랬는데 사실은 2002년에 이미 서울 거주 5살짜리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최초 사망 사례예요. 그리고 2003년에는 호주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보고서에서 PHMG라고 하는 가습기에 들어가는 그런 성분들, 이런 것들의 흡입법성,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가지고 반드시 그것을 갖다 흡입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갖춰라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가습기 거기다 그냥 물에다 텀벅 넣었으니까 계속 들이마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호흡 기침하고 막 그러면은 뭐 건조해서 그런가? 주로 이제 겨울 했으니까 계속 틀어준 거지. 이제.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 거죠.
그러다가 11년 4월 25일에 서울 아산병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성호흡부전 주증상을 가지고 있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본부 신고 그리고 조사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11년 5월 11일에 원인미상의 폐질환, 산모 연쇄 사망 보도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례 중에서 4명이 사망을 하고 3명이 폐이식 수술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11년 8월 31일에 보건복지부가 역학조사를 갖다 발표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과관계가 있다. 11월 11일에 판매 중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내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2012년에는 이제 요 PHMG, PGH, 네, PGH 물질에 대한 독성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2012년에는 이제 요거 그리고 CMIT, MIT까지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를 갖다 접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2012년에는 가습기 살균제 안전 허위 판매로 허위 판매 그리고 그 허위 표시로 과징금 4개사 경고 2개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2년 8월 31일에 형사 고발을 1차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2013년 4월 30일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갖다가 바로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세우게 됩니다. 2014년 3월에 1차 조사를 마치고 2014년 8월 26일에 형사 고발을 2차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4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2차 조사를 갖다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1월 26일에 형사고발, 3차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5월에 검찰, 그리고 허위로 이거 안전하다라고 보고서를 써준 대학 교수들이 구속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영국 옥시사 항의 방문하게 되고요. 2016년 5월에 그 다음에 이제 옥시의 연구원 3명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하고 사장도 구속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2016년에 계속 검찰 소환하고 조사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2016년 조금 전에 2016년에까지 이제 그렇다고 했는데 옥시싹싹 뉴 가습기 당번이 사망자가 전체 요걸로 써가지고 전체 피해자가 177명 중에 사망자가 70명이에요. 제일 많았어요, 여기가 옥시가. 그 다음에 와이즐렉의 가습기 살균제 이런 롯데마트에서 이제 판매했었던 것이 41명 중에서 16명이 죽고, 홈플러스에서 팔렸던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가 28명 중에서 12명이 죽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하는 세퓨 가습기 살균제가 27명 중에서 14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거는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느냐? 가습기 살균제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느냐? 영상 한번 보실게요. 2011년 봄 임산부 7명이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입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5년 전인 2006년 영유아 7명이 유사한 증상으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조사팀은 희생자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공기 중에 무언가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기관지 주변의 폐가 손상되었다는 겁니다. 4개월 뒤 조사팀이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이로부터 2달 뒤 나온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재앙이었음이 확실해집니다. 원인 물질로 지목된 성분은 폴리엑사메틸렌 구아디닌 인산염과 염화 에토키에틸 구아디닌. 샴푸나 물티슈에 들어가고 정화조나 물탱크를 청소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성분들을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이는 초음파 가습기는 물을 진동시켜 미세한 물 분자를 공기 중으로 날려보냅니다. 이때 물에 섞인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은 물 분자의 100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로 공기 중으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이 작은 살균제 입자는 필터 역할을 하는 사람의 호흡기를 지나 폐 깊숙이 침투해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상처가 나고 회복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자리가 종이처럼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이른바 폐섬유화 증상입니다.
폐가 딱딱해진다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호흡곤란에 빠져 끝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1,528명, 이 가운데 23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Sir, to the best of my knowledge, when we were selling the product, we believed it was safe for consumption. 유해성이 최종 확인된 뒤에도 제조사들은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가장 많은 제품을 판매한 옥시는 정부 조사 결과를 부인하는 한편 거대 로펌을 고용해 피해자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5년 뒤 검찰 수사가 코앞에 닥치자 그제야 일부 업체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내린 조치는 최고 5천만 원의 과징금이 전부. 솜빵빵이 처벌이라는 논란 속에서 정부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살균제 성분은 과거 카펫 살균제 용도로 환경부의 유해성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사람이 들이마시게 되는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가 바뀌었는데도 추가적인 유해성 검사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안전인증 마크를 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기준으로 주의 의무가 소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신고 접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시민단체에 접수된 피해자도 200여 명이 넘습니다. 제품을 사용하고 10년이 지나고서야 증상이 나타난 경우도 있어 파문은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제조사들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걸 알면서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시켰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폐 섬유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죽었던 거죠. 우리는 그걸 몰랐던 거죠. 예, 1교시 여기까지만 하고 2교시에 뒷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